자, 오늘 상담을 위해서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문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산대 미래전기자동차과. 네. 수업 시간에 상당히 인기 많은 그런 교수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죠. 아니 뭐 그렇게 학생들이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네네. 네. 그래도 재미있게. 재미있게. 뭐 자동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딱딱하잖아요.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좀 비유해서. 네네. 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네. 뭐 이러면.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엔진도 네. 우리 인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잠깐 말씀드리면. 네. 에어클리너. 요 코 있죠. 네. 코털. 코털. 요게 이제 먼지 걸러주잖아요. 네네. 이 에어필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요거 좀 수시로. 그렇죠. 코털도 좀 정리를 해주고 해주고. 필터 교환하듯이. 네네. 그다음에 입에 음식물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잖아요. 네. 자동차도 공기도 들어가고 연료도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 위까지 내려가잖아요. 네. 위는 연소실입니다. 소화되잖아요. 네. 연료가 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기구로 나가잖아요. 그것이 한마디로 먹고 산다. 우리가 저 장수하려면 네. 잘 자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동차 똑같습니다. 네네. 자동차도 똑같다. 똑같습니다. 네. 엔진 오일, 우리 피, 혈액순환이 잘 혈액순이 잘 돼야 됩니다. 찌꺼기 있으면 엔진도 안 됩니다. 네네. 오일이 돌아다니는데 찌꺼기, 오일 찌꺼기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엔진을 이렇게 이제 분해를 해보잖아요. 네네. 오일 관리 안 한 차하고 관리한 차들이 벌써 확연하게 틀려요. 그래서 사실은 엔진 오일 관리만 잘해줘도 네. 진짜 잘 쓸 수 있어요, 오랫동안. 아, 그렇군요. 네. 엔진 오일을 좀 주기적으로 잘 교환을 해주신. 부지런하신 분들이 잘해요. 엔진 오일 교환도 좀 부지런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래 쓸 수 있어요, 사실은. 네네네. 네. 아, 어떤 분들은 뭐 정비업소 갔는데 엔진 오일 좀 갈아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고객님 엔진이 붙을 뻔했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사장님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계셔요. 예. 게으르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예, 자동차 관리도 아주 정성껏 정말 마치 사랑할 때.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에도 그렇게 좀 비유를 그렇게 해주세요. 합니다. 예. 아, 그러세요? 비유해서 연애할 때처럼. 그렇죠. 네. 비유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리면 네. 학생들도 재밌어해요. 아, 그렇군요. 예. 네네. 자동차에도 권태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OPD도 그 엔진 붙을 뻔했다고 맨날 자기도 들었다고. 아, 예. 네. 그러면 게으르다는 얘기인가요? 갈 때마다. 네네. 자, 7523번님이 오늘 교수님은 어느 분을 닮으셨나요? 지금 이렇게 네.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틀 연속 네. 그 훈남 출연자분들이 출연을 하셨어요. 제가 문학훈입니다. 문학훈. 예, 훈남이시네. 훈남입니다. 아, 네. 아이고, 몰라뵀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애드립의 천재시네요. 아유, 이러니까 그 오산대 학생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감사합니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가 한때 그 마비 상태 진짜요? 빠졌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 배우 유지태 씨 닮은 분, 주원 씨 닮은 분 나오셨는데 네네네. 자, 여러분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출연 우리 문학훈 교수님. 자, 오늘도 이분이 배우를 닮으셨습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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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네, 누굴까요? 사실은 저는 가수 이문세 씨. 네. 이문세 씨 이 얼굴이 길다고 느낌이 그랬어요. 느낌이. 언덕미 정도길에. 네. 이문세 씨 닮았다고요? 네네네네. 저기 저 제작진은 네. 오늘 임채무 씨가 오셨다고. 임채무 탤런트. 네네네. 그분 누가 더 낫습니까? 두 분 다 좋죠. 두 분 다 좋죠. 고맙죠. 자, 이문세 씨냐, 임채무 씨냐, 요거 여러분의 투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연구 1번. 그다음에 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우리 문학훈 교수님 이문세 닮았다, 임채무 닮았다 표를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문세 씨 살짝.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이문세 씨 노래를 제가 많이 해요. 한 소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제가 알겠습니다. 괜히 또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네네네. 자, 좋습니다. 자,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 오늘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운전법 관리법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40대 회사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이브리드 차를 구입했어요. 신차를 구입하면 신차 길들이기를 꼭 하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출시되는 차량들은 엔진 성능이 예전과는 많이 다르게 워낙 좋아지기도 했고 또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엔진도 안 쓰는데 내연기관처럼 굳이 길들이기가 필요한가 싶기도 해서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도 신차 길들이기를 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뭐 옛날하고는 좀 많이 네. 틀리죠. 옛날에는 뭐 1000km 점검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1000km가 되면 점검을 해서 볼트가 풀렸는지, 네네. 엔진에 뭐 어떤 그 이물질이 있었는지, 가공 칩, 네네네. 칩이라든지 가공 칩이 있는지, 그래서 오일 저 엔진 오일을 빼서 뭐 칩이 있는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길들이기라는 말은 사실 없어요. 없죠. 네, 지금은 네네. 없고 단지 전기 자동차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 관리 포인트가 옛날에 엔진 변속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하이브리드나 전기 자동차는 도대체 뭘 관리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 운전하는 게 기존에는 이제 내연기관 운전하는 거하고 네. 다르진 않지만 조금 좀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네, 그렇군요. 자, 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요즘에 이제 사실은 신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보급이 됐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자,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먼저 전기차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특징적인 게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가 네. 전기차는 그냥 고전압 배터리의 전류를 이용해서 모터를 구동한다가 이제 네. 전기차고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달려 있습니다. 네. 엔진도 달려 있고 있고? 고전압 배터리도 달려 있어요. 아, 그래서 엔진 관리를 옛날에 엔진 관리하듯이 엔진 관리도 해줘야 돼. 엔진은 또 교환해야 되고 똑같이. 네네. 단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옛날 엔진 같은 경우는 시동 걸면 계속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하이브리드는 배터리의 소모 전류가 없어지면 발전기 역할도 하는 거예요. 아, 동력의 원도 하지만 네네. 발전기 역할을 해서 고전압 배터리 충전을 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네. 바퀴를 구동하는 역할도 하는 네. 요런 게 하이브리드예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엔진 관리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변속기 관리도 해야 되고. 하이브리드는 그렇죠. 고전압 배터리 관리도 해줘야 되고. 네네. 네.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사실은 그 배터리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많죠. 계시는데 그 저는 이제 배터리 충전할 때 100%까지 하면은 그거는 배터리 수명을 빨리 소모하게 되는 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쪽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몇 %까지 아예 바닥까지 뭐 5% 남을 때까지 그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 되는 건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사실 뭐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뭐 완전히 시동 꺼질 때까지 가고 뭐 전기 충전을 해서 가도 상관은 없으나 네. 배터리의 상태나 아니면 이런 거를 좀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한 20%에서 80% 정도에서 충전하고 사용하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최고점이나 최저점이 아닌 그렇죠. 그 한 20에서 80 정도까지 그 사이에서 충전을 하고 사용. 네, 그래야 우리가 이제 물 같은 경우 빈 병에 네. 물을 딸잖아요. 그러면 아예 그 안에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물을 딸게 되면 튀잖아요. 그렇죠. 우리 배터리도 마찬가지. 배터리가 없는 상태에서 전류를 집어넣으면 거기서 물 튀기듯이 튀는 거고. 네. 그다음에 100% 물을 집어넣으면 넘치잖아요. 넘치지 않게 해서 그 끄트머리는 어떻게 천천히 부는 것처럼 네네. 충전할 때도 그래. 80%까지는 급속 충전을 하다가 80%를 지나면서 굉장히 적은 전류로 완속 충전으로 바뀌는 거하고 똑같아요. 네네. 그래서 20에서 80% 정도로 운행을 하시는 게 좋고 네. 만약에 100% 충전했을 때 거리가 300km라면 네. 20%라면 2, 3, 6, 60km부터 240km까지는 쓸 수 있는 거죠. 20에서 80%가 그렇죠. 된다면. 그러니까 아마 시내도로 주행하거나 이럴 때는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전기니까 네. 그 정도 선에서 충전을 좀 시켜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전기차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뭐 가득 충전하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러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60에서 70 정도 남았다고 해도 네. 그때는 반드시 이제 충전하시는 게 좋다. 야, 그런 네. 말씀이시고요. 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가 이제 신차로 나왔을 때 1000km까지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뭐 고속 주행이라든가 또 급가속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나쁘진 않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급가속이나 뭐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네. 해서 뭐 길들이기를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으신데 그렇군요. 이제 관리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진의 오일 교환하고 하는 거는 다 해야 되는 거고 네. 단지 PHEV 같은 경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냥 하이브리드인 경우에는 네. 배터리에 충전하는 단자가 없어요. 아. 계기판에 보면 하이브리드 그 많이 물어보시는데 계기판에 보면 H하고 L이라고 써 있는 네. 배터리 게이지가 있어요. 이 게이지가 배터리의 그 충전 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H 쪽으로 가면 배터리가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엔진 가동 시간이 적어요. 아. 그럼 연비가 높아져요. 네. 그다음에 L로 가면 배터리가 없으니까 엔진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휘발유 휘발유가 더 들어가니까 더 연비가 들어가겠죠. 떨어지는 거고. 네네. 그래서 가능한 한 뭐 운전하면서 그걸 맞추기는 힘들지만 네. H와 L 사이에 배터리 게이지가 중간 정도에서 이렇게 움직이도록 적절하게 적절하게 하시면 움직이는구나. 되고 연비를 높이는 게 이게 굉장히 운전 조건에 따라서 네. 연비가 엄청 차이가 나요. 어떤 분은 뭐 저는 25km 갔습니다 리터당 이러신 네. 분도 계시고 네. 어떤 분들은 전 뭐 의외로 한 10km도 안 가는데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운전 악셀에다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서 성격이 급하시다든지 옛날 차처럼 운전한다든지 하게 네. 되면 허용 범위가 굉장히 좀 크다. 네, 네. 그래서 좀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연비를 높이시려면 네. 약간 좀 진드거니 좀 답답하시겠지만 아니. 예. 좀 그 소처럼. 네, 소처럼 아, 소처럼 아마 그냥- 답답하실 거예요. 네. 아유, 저 그러면 소 언제 연비가 나오나. 확실히 좋아져요. 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아까 그래서 운전법도 말씀드린다고 네.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배터리 게이지가 L하고 H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전하시는 것이 좋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사람과 차도 똑같은 것 다름이 같습니다. 없습니다. 너무 급할 필요 없고요. 맞습니다. 예. 네, 천천히 네. 오늘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습니다. 타이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아, 잠깐만요. 지금 9392번님이 아까 이문세냐 임채무냐 말씀드렸는데 이문세 닮으셨네요. 많이 들었죠, 제가. 기분 좋으세요? 뭐 그럼 네네네. 영광이죠. 댁에서 보내신 거 아니죠? 네네. 자, 타이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타이어는 어떻습니까?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타이어는 좀 일반 자동차 타이어가 좀 다릅니까? 전기차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차 타이어하고는 좀 다르게 설계를 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전기차나 뭐 일반 타이어 같은 경우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도 사실 많아요. 일반 타이어를 써야 됩니까? 전기차인데 또 전기차 전용으로 써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소음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제동거리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래요. 전기차 전용으로 이제 그 배터리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가능한 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쓰시되 네. 아유 나는 이게 너무 뭐 차이가 너무 가격 차이가 보니까 너무 많이 나고 그냥 이거 써도 상관이 없을 거니까 그냥 쓰겠다 하시는 분들이야 어쩔 수 없이 사이즈 맞춰서 쓰시면 되지만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능한 한 그렇죠. 전기차 전용 타이어를 쓰시는 게 좋다. 네. 처음에 이제 출고됐을 때 당시에 그 정품 타이어. 그렇죠. 네. 그걸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연비 말씀하셨는데 네, 하이브리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회생제동 모드라는 게 있죠. 있잖아요. 그게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이게 주행 가능 거리수를 좀 거리를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작동되는 겁니까?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가 회생제동 하는 거에는 원래는 비슷해요. 네. 그래서 악셀 페달을 놓게 되면 네. 발전기가 돼서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 요즘 우리 어렸을 때 요즘은 그런 자전거가 없습니다만은 그 자전거를 타면은 그 라이트 그거를 바퀴에다 이게 붙이죠. 이게 돌아가야 불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발전기. 회생제동이 그겁니다. 그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 이게 젊으신 똑똑하네. 분들은 그걸 알까 모르겠네요.
그게 생긴 게 부장님 그게 또 그게 네. 생긴 게 그 콜라병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타이어에 동그란 거 해가지고 네네. 네. 밟아서 가면 타이어가 돌아가면서 라이트가 들어오는. 네, 우리 지금 엔지니어가 크게 웃었는데 혹시 그 세대 아니에요? 아 맞죠? 알고 계시네요. 우리 오이진 PD 압니까? 그거 자전거 발전기 몰라요? 알 것 같은데 저렇게 심하게 모른다고. 절대 그래서 모른다고. 그게 하이브리드의 회생 제동하는 것도 똑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바퀴가 발전기를 돌려서 라이트 돌려오는. 네네네. 근데 라이트가 아니고 이제 배터리로 가는 배터리로 거죠. 그 가는 전류가. 거군요. 네. 이게 회생 제동인 거죠.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km 정도 주행 거리가 남았는데 이 회생 제동 모드를 쓰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는 주행거리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운전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네요. 유리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도 네. 사실 시내도로 갔다 섰다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너무 빈번하게 밟았다 이렇게 밀리니까 네. 차들이 밀리면 사실 짧은 거리에 가는 거는 그렇게 회생제동에서 얻는 이익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저 전기차는 회생제동 모드가 있다 저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저 PD는 또 하이브리드들이 하이브리드 차를 있습니다. 운행하는데 본인은 그게 없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요. 아 본인 차를 잘 몰라요. 약간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핸들에 붙어 있어요. 그 아, 스위치가. 그래요? 아, 우리가 패들 그래요? 스위치라고 그랬는데 네네. 패들 스위치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변속기에 변속단을 올리고 내리는 기능도 있지만 네. 회생제동하는 기능도 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일단 한번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회생제동을 잘 활용을 하시면 네. 주행 가는 거리를 늘릴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연비도 올라갈 수도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 배터리 충전도 시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920번님이 맞아요, 맞아. 저도 29년 자동차 정비하다가 이제는 정비가 힘들어서 개인 택시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자동차는 기본적인 정비만 잘해줘도 잔고장이 별로 없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제 좀 신차 같은 경우는 길들이기 좀 잘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더니 이런 문자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띵동댕. 아유, 이거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거 수업 끝나는 종 아닌가요? 아, 네네 맞습니다. 아, 문 교수님도 네. 깜짝 놀라셨죠? 네네네네. 네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죠. 끝날 때 수업 그럼요. 끝나는 소리.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죠.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반짝 퀴즈. 조금 전에 사실은 답을 다 내드렸습니다. 답을 말씀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교수님께서. 네. 잘 듣고 계셨던 분들은 참. 아니, 나선홍 씨, 문 교수님, 저희를 뭘로 보고 이런 퀴즈를 내는 겁니까? 이러시면서 딱 당당하게. 그럼 정답을- 끝에를 꽈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 꽈야 된다. 충전이 왜냐면 좀 전에 네, 아니, 지금 아직 안 내드렸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예, 네. 예, 예.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네. 자, 가겠습니다. 자, 반짝 퀴즈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세요.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주행 중 엑셀 페달을 완전히 놓았을 때, 즉 회생제동 기능 시 요때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주행 중 엑셀 페달을 완전히 놓았을 때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겠습니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 제철 강원도 곰치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치 미세차, 주식회사 다이어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교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하세요. 네. 탄력 운전 있죠. 탄력. 네. 탄력 운전, 탄력 운전. 관성 운전. 네네네. 이러면 사실 일반 내연기관이 달린 차들은 네. 연료도 차단을 해요. 어. 그러니까 퓨얼 컷이라고 그래요. 아, 탄력 운전이니까 보통 그 고속도로 우리 주행하다가 그렇죠. 악셀 페달을 띄면 네. 차가 100km 정도 주행을 하잖아요. 아, 네. 연료가 안 들어가요. 아, 내연기관 차도 그렇군요. 내연기관도 그래요. 네.
너무 좋잖아요. 심지어 네. 전기차는 악셀 페달 놓으면 예. 네, 여기까지. 네. 심지어라는 단어에서 사실은 오늘 답이 유출된 겁니다. 네, 심지어. 네, 그렇습니다. 내연기관 차마저도 탄력 탄력 뭐라 그러셨죠? 탄력 주행, 관성 주행. 관성 주행 때 연료가 안 들어가는데 악셀 페달 띄면 심지어 네. 네, 여기까지. 전기차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지금 힌트를 좀 제가 교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교수님께서 너무 쉬워서 사실 당황하신 거죠.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6239번님이 정답 회생제동 그러셨는데 이분 좀 성격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를 다시 좀 들으시고요. 퀴즈 한 번 더 드릴까요? 네. 전기차 하이브리드 주행 중 엑셀 페달을 완전히 놓았을 때, 즉 회생제동 기능할 때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에 0951번입니다. 네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많이 드리고요. 자, 오늘 저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진행 중인데 아까 우리 문학군 교수님 배우 임채무 씨를 닮았다. 아니다. 가수 이문세 씨를 닮았다. 저희가 이제 또 함께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라고 그랬는데 많이들 지금 이문세 씨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이문세 씨 노래를 네네. 모창으로. 네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네, 마이크 좀 내려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됐나요? 네네. 네. 이문세 씨가 미국 유학을 다녀오자마자 공항에서 부르는 그렇죠. 노래처럼 혀가 이렇게 불렀죠. 네. 자, 그러면 노래 못 듣습니까? 노래를 못 듣겠다고. 지금 제작진이 갑자기 그 회생제동 하면은 그 멀미를 한다면서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밖에서. 죄송합니다. 네. 반짝 퀴즈 내드렸는데 지금 뭐 정답과 오답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정답만 올 줄 알았더니 오답도 많이 있다. 정말 이게 맞는 거거든요. 뭐 너무 정답만 오면 그렇죠. 네, 이게 그렇죠. 재미가 없죠. 오답이 좀 많이 옵니다. 2333번님. 일단 퀴즈가 뭐였냐면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주행 중 엑셀 페달을 완전히 놓았을 때, 즉 회생제동 기능 시 배터리에 충전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2333번님이 정답! 충전 안 되죠. 문학훈 교수님 재밌게 알려주시네요. 이렇게. 그럼 내가 이렇게 알려드렸나?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문제를 한번 다시 보면 네. 주행 중에 악셀 페달을 놓으시면 네. 아까 자전거 얘기했듯이 라이트가 켜진다는 것이 배터리로 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되냐, 안 되냐. 그렇습니다. 8843번님은 충전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지금 캐리비안의 해녀님이 교수님 노래 잘 들었습니다. 이러셨는데 다 나갔나요? 네, 나갔죠. 그럼요. 큰일 났네. 지금 혹시 작곡가분들 이 방송 듣고 계시면요.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학경 교수님, 노래를 하나 이번 기회에 좀 취입하시면 어떨까요? 네.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먼저 번에 뮤지컬 한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그러셨죠. 네네. 그래서 요즘 열심히 연습 중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우리가 또 뮤지컬까지도 한번.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서 여러분 교수님께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에 0951번.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전화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화 한번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디서 하시는 누구신지요? 제가 경기도 용인에 사는 그냥 60대로 할게요. 네, 경기도 용인의 60대 청취자분. 혹시 죄송한데 라디오 볼륨을 좀 완전히 꺼주시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라디오 볼륨은 꺼주시고요. 자, 우리 용인의 우리 6학년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는지요? 제가요. 네. ELC 302라는 벤츠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전하는데, 네. 전기를 이제 충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주행을 할 때 제가 배터리 모드로 변경하는 데 있어서 네.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비상시에 쓰려고 항상 제가 그걸 배터리 모드를
변경을 해요.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되는 건지. 아, 그게 궁금하시다고요? 뭐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아.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뭐 휘발유하고 걔가 병행으로 쓰이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아. 뭐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지금 현재 그 PHV라고 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죠. 네. 충전도 하시고 그죠 엔진도 장착이 돼 있고 네네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굳이 안 굳이 하셔도 그러니까 될것 수동으로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된다 그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네네. 아, 그런 거예요? 네. 네네. 아, 제가 그래서 혹시 이게 항상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게 차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서. 아 네네네 아닙니다 예예. 네. 그럼 그냥. 아, 지금까지 그 사용법을 좀 전혀 모르셨던 모양이네요. 예, 제가 뭐 그냥 네. 주로 운전하는 게 아니라서 아, 그때마다 제가 그걸 변경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음, 우리 그게 문 아니면 교수, 된다? 네네, 문 교수님이 워낙 친절하시니까 또 우리 용인에서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으네요. 네, 오산 가깝기도 하잖아요. 네네. 아까 노래 잘 들으셨죠? 네, 이문세님.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아무튼 저 끝까지 안전운전 부탁드리고요. 네, 네, 차량 관리 잘 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저 PHV라고 하나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인데 네. 충전도 할 수 있는. 충전도 할 수 있는 거.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이분께서는 이거를 이제 수동으로 해야 되는지 내가 네네네. 손으로 일일이 헷갈리신 해야 건데. 되는지 예, 예. 자동으로 해야 되는지 예. 자동으로 그냥 두셔도 네네네네. 다 된다는 네네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시군요. 자, 문학훈 교수님과 함께 전기차 하이브리드 저희가 관련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타이어 말씀도 좀 드렸고 전기차 특히 관련해서 좀 전기차는 이런 부분들을 좀 운전자가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 전기차 관련해서 뭐 화재 관련한 그런 뉴스들도 있고 한데 그렇죠. 그걸 너무 뭐 확대해서 이렇게 뭐 전기차는 뭐 화재 위험이 크다더라. 이렇게 해서 너무 기피하거나 이런 분들 좀 많이 계시던데요. 사실 전체 생산 물량 대비해서 네. 뭐 물론 뭐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네. 실제 화재가 발생 건수를 보면 그렇게 이제 전체 판매된 대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그럴지라도 운전자들은 늘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충전을 한다든지 이럴 네. 때는 요즘 그 전기 충전하는데 캐노피가 네. 사실 비가 그 기계만 안 충전기만 안 묻지 네. 사람이 이렇게 충전하면서 비 맞으면서 충전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맨손을 하지 말고 이게 앞에 그 장갑 코팅돼 있는 장갑 빨간 코팅이 된 네, 그 장갑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잘 나와요 또. 아, 그래요? 네, 저런 장갑처럼 아주 네, 네.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충전을 시키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만약 자동차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옛날에는 이제 부동액을 얼지 말라고 하는 부동액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동액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냉각수 관리를 진짜 잘해줘야 돼요. 전기차는. 왜 그러냐면 전기차가 냉각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요? 엔진이 안 달려 있어도 네. 냉각 기능이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군요. 배터리가 충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고전류로 충전을 하게 되면 배터리 내부 온도가 올라가요. 그걸 냉각을 시켜야 돼요. 네네. 그다음에 모터가 돌아간다든지 모터가 구동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반도체 소자들도 네. 열받으면 그것도 냉각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누수가 생겼다 그러면 배터리 전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는 화재로 또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주행 중에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냉각수 관리를 자동차 그 내연기관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냉각수 관리를 진짜 잘해야 돼요. 전기차가 냉각수가 있다 저는 오늘 처음 들으셨죠? 네네. 엄청 중요해요. 열 관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근데 뭐 그 운전자가 직접 그 냉각수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확인을 하셔야죠. 확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죠. 보조 탱크, 리저버 탱크에 지금 어느 정도 있는지 없는지. 어느 쪽에 부착이 돼 있습니까? 보통 앞에 네. 프렁크라고 그래 전기차는 앞에 이렇게 사물함 넣는 거. 네네네. 프론트 트렁크처럼 네. 프렁크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열면 거기에 탱크 냉각수 통이 있어요. 네. 거기에 있는지. 우리 그 옛날에 냉각수 리저버 탱크에 냉각수가 있는지 부동액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것처럼 네.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만 잘 확인하셔야 돼요. 해주시면 되는 그럼요. 거죠.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아, 예, 예. 네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인천 사는 이동원입니다. 인천의 이 선생님. 네네. 네. 자, 어떤 내용이신지요?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운전하긴 하는데요. 네. 지금 오늘 질문 드리는 거는 하이브리드 차가 아니라 회사차 1톤 그 화물차가 하나 있는데, 네. 화물차를 여럿이 쓰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오늘 며칠 전부터 앞으로 전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후진하려고 하면, 그 벨트가 헛돌듯이 끼끼끼끼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아, 소리가 난다. 네, 네네. 심해요. 선생님, 문제가 그게 없을 거- 그게 수동 변속기인가요? 회사에서 자동이요. 자동이에요? 자동 변속기. 네. 근데 전진은 잘 되는데 어떤 느낌의 삑삑 소리가 나던가요? 그게요. 뭐 기계가 오일이 없어가지고 이게 그냥 쇠과 쇠끼리 맞다면서 나는 소리 나지. 그런 소리 있죠. 계속 나요? 쇠와 쇠 아니 후진할 때는 나요. 계속. 아, 후진할 후진할 때만. 때만? 네. 네. 전진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럿이 타니까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그런 회사차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뭐 변속기 내부는 아닐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자동 변속기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질문하신 게 이제 전진은 잘 되는데 후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수동 안 변속기 되는 같은 게 아니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수동 변속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삑삑 소리가 나고 뭐 다른데 지장은 없나요? 네. 아, 소리만 아. 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럼 이제 엔진 쪽에 벨트나 뭐 이런 쪽에 어디에 닿는 소리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떤 네. 변속기는 내부 불량이 아니고. 그 엔진에 벨트면은 전진할 때도 소리가 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가님? 물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엔진의 네. 벨트는 조금 아닌 것 같긴 하네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가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계기판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가지고 몰라요. 어디가 뭐 소리가 어디서 나는 것 같아요. 뒤쪽이요. 뒤쪽 어디 저 추진축 있는데요? 제가 밑에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던데 모르겠어요. 아니 왜냐면 거기 추진축이 변속기서부터 저 뒤에 그 후차축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이에 뭔가 좀 끼어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닿는 소리 같기는 네. 해요. 일단 저 인천의 이 선생님. 네. 네, 정비업소에 좀 가셔서 그 상황을 좀 보셨나요? 아니요. 일단 가서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소리가 광범위해가지고 네. 네. 지금 저 소리가 난다 이렇게 단순히 표현하시면 교수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좀 네. 아, 예. 그렇긴 해요. 네. 저도 막막하니까 전화 드린 거죠.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일단 저 정비업소에 가셔가지고 말이죠. 예. 후진할 때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좀 잘 표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좀 수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나부장님 잠깐만요. 오늘 하이브리드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하이브리드 차를 타는데 오일 넣을 때 있잖아요. 기름 넣을 때 그 항상 그 시동을 꺼야 된다고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연료 넣으실 때 네. 가능한 한 뭐 연료를 넣으실 때 껴놓고 넣으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엔진이 중간에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네네네. 우리 내연기관에서는 엔진이 계속 살아있으니까 끄고 네. 넣는데 하이브리드는 또 주유할 때 가만히 있다가 엔진이 또 부르릉 하고 또 살아날 네. 수도 있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주유소에서는 네. 그냥 껐다가 주유하시고. 네. 꺼고 하시죠. 안전하게. 네네네. 이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네네. 네. 사장님은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의 이 선생님. 이게 소리 나는 건 말이죠. 사실은 그러게요. 그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 해드리고 있는데 소리가 나는 거는 이제 어느 부위가 어느 정도일 수 있다라고 추측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게 여기서 소리가 납니다라고 교수님께서도 판단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동 변속기인 줄 알았는데 자동 변속기라고 그래서 네네. 후진 시에만 소리 나는 게 거기에 구성 부품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 일단 그 정비업소 가셔가지고 네네네. 네, 이 소음 관련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정비업소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자, 0374번님이 23년식 그러니까 작년이네요. 니로 플러스 전기차입니다.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 정차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으면 툭툭툭 하는 소리가 계속 나고요. 발을 떼매는 소리가 안 나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 브레이크 디스크하고 네. 패드가 있어요. 약간 브레이크 페달을 조금 세게 밟으면은 안 날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이크를 살짝 이렇게 살짝만 잡고 밟으면 있으면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렇게 뚝뚝뚝 이런 소리 나는 거니까 네. 조금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으시면 아마 요 소리는 안 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뭐 크게 문제는 아니고 네. 한번 밟아보세요. 네. 7570번님, 하이브리드로 운행하고 있는데 요즘 차는 크루즈, 홀드 기능, 차선 지킴 기능, 반자동 주행 등 안전 기능이 많은데 그런 기능을 다 켜고 주행하면 전기 소모가 더 많나요? 그리고 적정 연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뭐 사실 크루즈나 홀드라든지 이런 기능을 쓰더라도 네. 뭐 연비에 그렇게 크게 전기 소모가 일어나는 건 맞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해서 연비에 뭐 굉장히 지장이 큰 있거나. 지장이 있거나 네, 그렇지 네. 않기 때문에 이런 유용한 기능들 크루즈 시스템 저도 뭐 잘 씁니다만 네네. 스마트 크루즈 기능도 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이런 기능들은 잘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요즘 차들의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차선 지킴 기능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능은 정말 엄청 좋죠. 그 장거리 운행하는 우리 화물차 기사님들이나 고속버스 엄청 좋죠. 특히 이 졸음 운전을 방지하는 데 상당히 그럼요. 유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아. 저도 깜빡깜빡 졸는데 그거 스마트 큰일 크루즈 납니다. 쓰면 네. 스마트 크루즈 쓰면 이 차선 유지가 되기 때문에 네. 경고도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안전운전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요번이 지금 20.8km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네. 하이브리드인데 네. 뭐 보통 이제 20.8 정도 되면 잘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네네. 네네. 어떤 분은 15밖에 안 나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 조건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어떤 분은 25 정도 나오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셨었는데 네. 이 정도는 뭐 적정하다고 그 보입니다. 계기판에 H와 L 그 표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네, 그 사이를 잘 지켜주시는 거. 그렇죠. 네, 그래야 연비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온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사연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K5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해서 연료를 가득 채우고 10일 이상 운전을 했는데 800km 이상 탈 것 같았던 계기판 주행 가는 거리가 연료는 반으로 줄고 350km 뛰고 300km 정도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제가 운전 미숙인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차 운전 요령이 따로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역시 이분도 지금 연비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연비 관련해서 지금 문의를 해주셨는데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계기판의 H와 L 사이에 그 표시를 잘 보시면서 좀 운행하시는 게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교수님. 네. 뭐 안전운전 요령이랄 것도 없고 네. 네. 기존에 내연기관 운전하듯이 이제 이렇게 뭐 기존에 뭐 저도 그랬습니다만 쭉쭉 밟고 막 이렇게 운전을 했었는데 네. 약간 좀 이 게으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연비가 좋아지긴 하는데 또 네네. 그렇게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몇 리터당 몇 킬로 정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좀 하이브리드는 좀 악셀 페달을 살살 다뤄주시면 부드럽게 연비가 네. 좀 잘 나온다. 마치 화나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네. 결국은 엔진의 가동 시간하고 비례한 거니까 연비가 나쁜 거는 가동이 그렇죠. 많이 되면 연비가 나빠지는 거니까. 네네. 네. 요즘은 그 차들 그 모드 주행 모드가 이제 에코 모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에코 모드를 좀 잘 쓰시면은 그렇죠. 연비 향상이 상당히 도움되죠. 도움되죠. 네. 도움되죠. 네. 뭐 스포츠 모드로 하게 되면 당연히 연비가 네. 확 떨어지죠. 아, 대신 악셀 페달을 밟으면 느낌은 좋죠. 확 나가니까. 근데 보통 이제 에코 모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말이죠.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홍수나 갑자기 침수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감전되는 게 아닌가요? 1188번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일반 운전자분들은 다 이걸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한 270V 정도, 240V 정도 되고요. 전압이.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800V 정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전압이다 보니까 네. 감전되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이 배터리의 전기는 차체하고 완전히 분리돼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배선 자체가. 네네. 그래서 뭐 피복이 벗겨져서 차체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면 감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네. 설계 자체가 그렇게 분리돼 있기 때문에 감전은 좀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제조사에서도 그 정도 다 생각하고 그렇죠. 이 자동차를 만들었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먼저 번에 뭐 사고 났더니 어떤 레카 하시는 분이 버튼을 눌렀더니 감전됐다 뭐 이런 분도 계시는데 네. 그건 뭐 다른 원인인 것 같기는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감전이 물에 빠지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서 쇼트가 발생이 되면서 감전될 가능성은 없다. 네네. 그러니까 방수 기능이 또 잘 돼 있어요. 아 그렇죠. 방수 기능이 잘 되다 보니까 네. 배터리 내부에 화재가 되는 물을 뿌려서 물이 배터리 안으로 안 들어가서 화재가 안 꺼지는 거예요. 아 네네. 그러니까 방수는 잘 되는데 방송을 잘 되는데. 내부에 화재가 발생하면 밖에서 물을 뿌려도 그 안에 물이 안 들어가는 거죠. 아 그래서 전기자동차 그게 불을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죠. 전기자동차 불을 그렇게 못 끄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네네. 네네. 그런 또 맹점이 있었네요. 네. 전기차 이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잖아요. 이거 에어컨은 뭐 어떻습니까? 여름철에 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기를 많이 먹어요. 아 네. 에어컨이 아, 그래요? 에어컨을 자꾸 원래 시키면. 그 겨울철 히터가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얘는 이제 그 히트 펌프라고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네네. 히터하고 에어컨을 변환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저 교수님 외모는 모르겠고 목소리는 이무송 씨네요. 이런 문자가 8077번님이 네. 아유 빵 터지셨네요.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엑셀 페달 놨을 때 회생제동 기능 시 배터리에 충전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정답은요? 옵니다. O입니다. 충전이 충전됩니다. 됩니다. 네. 당첨자 명단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0214번님이 딸이 하이브리드 샀는데 교수님 알찬 정보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 저 이문세 닮으신 임채무 닮으신 우리 문학군 교수님과 오늘 또 즐거운 시간 또 좋은 정보 잘 들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